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작가 장창호의 다정한 문학 시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이 3월의 첫 순서는 박정옥 시인의 시편입니다. 시집 레트링에 나오는 시 3편을 제가 임의로 골라서 낭독을 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제 감상 소감을 나눌까 합니다. 첫 시입니다. 수상한 손금. 잔금이 많아 그런지 생각이 자꾸 갓길로 미끄러지네.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갈라지고 얇아지고 늘어지는 손. 사방연속문이 손바닥이 마음 길이라며 풀을 뽑다가도 문득,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문득, 손과 무관하게 자주 발목을 접질러서 문득문득 낯달을 쳐다볼 때 조금은 서럽고 누추한 슬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었네. 실업의 터널에서 오래 둥글다 잡풀 많은 갓길로 가지 않으려 했으나 갓길은 갓 생겨난 길 같기도 하여 꾀꾀로 뛰어봐도 그 바닥 주저앉고 난 뒤에야 넓이를 볼 수 있었던 바닥. 그 팔딱이는 급소를 찔러보면 허투루 내민 빈손이 자주 부어올라 차라리 구체적인 손바닥을 알았으면 했네. 이 수상한 손금이라는 시는 존재와 삶에서의 성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손금을 흔히 운명이라고 한다면 시인은 운명론자이겠지만 여기서 손금은 하나의 비유이므로 손금은 하고 많은 길 중에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못한 길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화자의 손금은 잔금이 많다고 합니다. 이 잔금이란 운명선이라든가 생명선, 이런 것들은 큰 손금이죠. 근데 잔금은 거기에서 뻗어나온 이 미세한, 잎사귀로 본다면 얼기설기 얽혀진 연맥에 속하죠. 연맥이라면 가고 싶은 길이어서 사실은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만 그때마다 발을 엎지른다고 했습니다. 그 가보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가보면 그것이 나의 길이 아니고 번번이 현실에서 거듭된 좌절과 실패를 부르더라는,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꿈꾸고 설계하는 지점을 따라가 보지만 그만큼 주저앉아야 하는 현실이 아프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은 높고 현실은 받쳐주지를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삶의 고단함, 끌고 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 주제 같은 것들이 다시금 현실로 발을 디뎠다가 글쓰기로 돌아와야 하는, 시인의 굵은 선은 결국에 시인으로 가는 길이 굵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그 잔금을 따라 헤매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것을 성취할 듯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지더라는 거. 어느 쪽으로요? 존재 쪽으로, 자기의 이상향 쪽으로, 자기가 진정으로 꿈꾸던 무의식 속에서 방향을 부채질하고 있는 이 시쓰기 쪽으로 와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 속에서 쓰러지고 마는 시인의 운명의 비껴감, 아니면 성취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비껴감, 헛발질 같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회흑을 노래한 시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꽃의 안감. 자매는 무너진 성벽 아래서 분홍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꽃말은 위험, 그리고 강한 독성을 지녔대요. 혁죽도라고도 하죠. 꽃은
안감, 겉감처럼 두 개의 이름과 의미를 가졌다. 그날도 세 번째 그 언덕을 오르내렸다. 남아있는 총탄 자국과 충돌하는 풍경. 이 도시 어디서나 여백을 채우고 있는 꽃. 숙소에서 가까운 리바 거리를 걸었다. 낙삭은 목재 유리문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옥양목에 그려진 꼬레아풍의 꽃무늬를 복사꽃으로 읽을 뻔했다. 자다르에서 스플릿까지 오는 동안 나는 내내 꽃의 안감을 읽어내는 중인데 창을 통과한 네모나고 화사한 햇볕은 평생 묻어둔 꽃의 시간으로 넘겨졌을까? 그 시간 그곳을 지나지 않았다면 옥양목을 떠도는 꽃에 대한 시차는 또 달랐을 것인가? 유도화, 네가 이룬 꽃말은 어딘가를 통과하려고 꽃의 안감을 걸어서 다 걸어서 마른 꽃이 되는 슬픔을 건너는 중이다. 마른 꽃은 치명적인 독성으로 과묵하고 발칸의 폐허에서 미어지도록 찬란했다. 두 번째 시 꽃의 안감은 존재와 성취의 문제, 자기의 일상의 문제, 삶의 문제를 떠나서 공동체와 이웃, 나아가 세계로 확산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니크 성벽을 거닐면서 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꽃에는 극감과 안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꽃의 표면은 극감이라면 안감은 꽃의 속성에 속할 겁니다. 그 성벽에서 발견한 총탄 흔적, 전쟁의 흔적을 통해서 겉보기에 아름다운 것의 그 이면에는 굉장한 상처와 아픔, 전쟁과 같은 사륙의 현장을 되씹게 되는 시인의 세계 확장성입니다. 꽃은 일종의 드보로브니크 성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포탄의 흔적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의 정체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이 아름다움이란 것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게 시인이 인식하게 되는 지점인 것이죠. 자, 꽃이라면 흔히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절정의 순간이기도 하고, 이국에서 발견한 꽃은 결국에 그 낯선 타지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자신을 발견하는데 꽃의 극감과 안감은 결국에 끝은 꽃으로 보이는 두보로보니크 성벽의 모양 일 터이고, 그 속에서의 전쟁이라든가 사람들의 상처, 죽음, 아픔 이런 것들은 다 이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감은 시인의 내면, 시인이 그 아름다운 성벽을 통해서 크로아티아의 거리를 걸으면서 만나게 되는 그 꽃들에 대한 인식을 내면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인류 역사는 크게 보면 문화사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전쟁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봐도 늘 심리적으로 전쟁을 치고 있죠. 갈등이 곧 싸움이고 이 싸움이 극대화되면 전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내면도 고요함 가운데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들이 서로 충돌하고 그것을 잠재우고, 어떨 때는 부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긍정이 부정을 덮어서 평온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아티아 거리에서 발견한 꽃을 시인이 보고 꽃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인류사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극대화된 현장, 역사를 발견하고 혹은 자아와 고국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의 전쟁과 그리고 현재의 갈등 상황 이런 것들도 빗대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으로 흐르는 기차.
속도에서 떨어진 표정을 하고 달린다. 기차는 물속으로 하직한다. 꽃잎은 자결하는 사람처럼. 매화 보러 가자 해서 나는 기차 칸처럼 실려왔다. 기적소리 모퉁이 감아도 오는데 원동 마을을 이고 낙동강이 기울어진다. 우리는 기울어진 사람. 강물은 봄의 압박 붕대를 풀어 내 기분으로 달아난다. 매화나무 아래서 사람들은 봄을 흩뿌리느라 사물러 가는 기차의 감정을 모르고 계절을 지나는 나의 처지를 모르고 기차는 강의 세월을 모르고. 이 마지막 시편인 강으로 가는 기차는 양산 원동에 있는 매화 마을에서 기차가 오고 꽃이 흐드러지고 꽃이 강물로 투신하는 이런 경치의 아름다움을 서정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경과 서정을 혼합한 미장센, 시각적으로 충분히 기억할 만한 인상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낸 박정옥 시의 미학의 정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류의 시는 사실 해설이 필요 없는 거죠. 그저 감상하기만 하면 좋은 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박정옥 시인의 시는 자아와 세계와의 충돌 지점에서 생기는 그 긴장감이 시편에 두루 녹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이 그 시편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릇이 자아와 세계로 확장되는 그릇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담을 수 있는 모던한 형태, 사실주의 시적인 극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보면 모던, 사실 모던이라는 건 형식적인 면에서 모던한 게 더 맞거든요. 그럼에도 박정옥의 시는 형식상으로는 사실주의 시에 가까운데 내면상으로는 좀 더 해체되고 뭔가를 나누고자 하는 이런 의지, 이런 노력이 시편마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체를 하는 심리는 무엇인가? 첫 편 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아와 세계와의 충돌, 또 자신이 가고 있는 이쪽으로 가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손금 있는 잠금 쪽으로 욕망을 저울질하다가 마침내 발을 다쳐서 다시 정신세계로 돌아오고야만 하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어찌 보면 존재와 세계, 이것과 저것, 이 욕망과 저 욕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면적으로 혹은 주제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면 통합적이고 이론론적이에요. 그래서 박정옥이 추구하고 있는 시는 원융에 가깝다, 그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매화가 핀 원동마을, 지금쯤 절정을 향해 치닫거나 아니면 그 끝무렵쯤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봄을 만끽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걸로 여러분과 함께 감상 소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